안녕하세요. 분당제일 여성병원 산모님들. 저는 분당제일 여성병원 산부인과 과장 김신혜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 분당제일에서 2020년 11월부터 시작한 온라인 산모교실을 영상으로 새롭게 옮긴 것입니다. 원래 출산교실은 분량이 1시간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영상들은 다 20분 안쪽으로 좀 더 줄이고 핵심 내용만을 뽑아서 만들었던 것이니까 우리 출산을 준비하시는 모든 산모님들이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게 되는 출산의 신호, 그리고 그 진행, 그리고 제가 두 개는 따로 분리를 했는데 하나는 자연분만, 또 하나는 제왕절개. 본인이 어떤 출산의 방법을 택하든지 1가지 영상을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일단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아기가 언제 나오려고 하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날짜를 우리는 예정일이라고 부르죠. 예정일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보통 예정일은 우리가 첫 진료에서 정해드리게 되는데 예정일의 오차는 한 일주일 정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실제로 39주부터 41주 출산이 대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80% 이상에서는 39주에서 41주 사이에 출산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짜에 나오지 않더라도 임신 37주를 넘게 되면 그것은 예정일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충분한 날짜를 채운 만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37주 미만이라면 그것은 이른 출산이라고 부르고 이른 출산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산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산모님들은 조산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경우가 많아서 어떤 분들은 한 35주경부터 또는 30주경부터 계속 누워있는 일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산의 원인은 우리가 밝혀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정말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복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조산의 원인들은 산모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진통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통을 만들기 위한 또는 양수가 터지게 해서 아기가 나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날짜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39주 이상에서 대부분의 출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산모님들은 본인의 골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정말 내 골반이 분만하는데 적절한가요? 제 속골반은 좋은가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겉에서 어떤 속골반이라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출산 자체는 굉장히 역동적인 일이고 골반과 아기의 궁합이 서로 맞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골반의 모양 때문에 뭔가 안 되는 일은 사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골반은 크게 이렇게 남성형, 납작형, 여성형, 유인원형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출산을 하는 여성들의 골반의 형태는 이 4가지 중 2가지 이상이 혼합된 형태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골반의 모양은 위에서 보는 것과 입구와 아래에서 보는 출구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겉에서 보는 골반의 모양으로서는 또는 골반 안에 손을 넣어서 측정하는 내진의 형태로서는 실제로 출산에 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에는 사실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산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죠. 저 골반 좋은가요? 좋은 사람도 안 될 수 있고요. 별로 안 좋아 보이던 사람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자체의 어떤 형태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출산은 언제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은 예정일에 합니다. 언제? 예정일에. 그럼 예정일이 과연 바뀌는가?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아기가 크면 그냥 예정일은 큰 아기가 나오는 거고요. 아기가 작으면 예정일 좀 작은 아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기가 크다고 해서 빨리 나오는 거 아니고요. 아기가 작다고 해서 늦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통은 대부분 39주가 넘어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물론 이른 진통들이 꽤 있기도 하는데 37주 중반에서 38주 초반 정도까지는 진통으로 오는 분들보다는 양수가 터지는 경우가 좀 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분당제일에서 일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예전에 언젠가 당직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분만실에서 저희 분당제일의 2년치 분만대장을 다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1년에 분만은 4,000건 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거의 뭐 10,000명 가까이 봤다고 하셔도 되는데 그때 알아낸 게 정말 37주에서 38주 초반까지는 양수가 터져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고 진통 자체는 빨라야 39주 말에서 40주구나. 물론 조산의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과서에 딱 나와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39주 넘어서 진통이 시작할 거고 38주 초반까지는 양수가 터질 거고 이게 교과서에 꼭 나온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거를 보고 만들어낸 뇌피셜이란 말을 쓰잖아요. 뇌피셜일 수도 있지만 꽤 잘 맞습니다. 그리고 양수 말고 그냥 끈적끈적하게 약간 핏덩어리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이슬이라고 부르죠. 이슬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궁이 준비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궁 입구 안에 자궁 입구를 막고 있던 끈적끈적한 어떤 이렇게 젤리 같은 게 밑으로 빠지는 거를 우리가 이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슬 봤다고 해서 바로 뭐 하루 이틀 내에 아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 자궁이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일에는 대부분 예정일쯤에서 출산을 하지만 예정일이라고 해도 우리가 41주까지를 예정 기간으로 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냥 41주까지는 기다리는 게 원칙이 됩니다. 일단 그럼 출산을 시작할 때 진통 또는 이제 양수가 터지는 거니까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양수는 말 그대로 그냥 물입니다. 진짜 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줄줄 물처럼 흐르는 사람도 있고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살짝 이렇게 새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냄새가 있는데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뭔가 이렇게 약간 락스 냄새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약간의 냄새는 가지고 있고요. 이게 양수가 터지면서 같이 자궁문이 열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슬이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피가 약간 섞여가지고 핑크색이 같이 보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핑크색의 물이 섞여서 보이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양수 터진 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양수인지 아닌지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죠. 근데 양수는 계속 흐르거든요. 그래서 생리처럼 5분 뒤에 흐르고 10분 뒤에 또 쪼록쪼록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펑 터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양수인가 아닌가 막 헷갈리면 일단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고 어쨌든 물이지만 소량의 것이 분비물이 되게 묽은 분비물이 계속 흐른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양수가 맞으니까 이제 그때 병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저 양수 터졌는데 꼭 병원에 119 타고 바로 와야 되나요?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뭐 아무도 이렇게 너무 당황하고 그러면 당연히 119 타고 오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막 펑 터져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좀 쪼르륵 생리양 많은 것처럼 쭈르륵 흐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는 그냥 뭐 자가 교통수단으로 오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양수 터지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택시 타고 오셔도 됩니다. 반드시 119를 타서 산모가 누워와야 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꼭 119를 타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슬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슬은 일종의 좀 젤리같이 생겼어요. 약간 끈적끈적하는 분비물 같은 거. 그래서 자궁을 제가 한번 자궁 입구를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궁 입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뭔가 이렇게 혈관들이 막 연결돼 있고 이러니까 여기 사이에 이렇게 뭔가 차 있다가 자궁 입구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안에 있는 분비물 같은 끈적끈적한 젤리 같은 게 밖으로 나오는 걸 이슬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자궁 입구가 열리면서 생기는 일이니까 얘가 열리려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게 빠져나오는 걸 이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출산이 가까워 왔다라는 얘기고 자궁입과 열리고 있다라는 얘기지,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진통이 생길 거야 또는 뭐 아기가 나올 거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준비를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슬도 아니고 양수도 아닌데 정말 피가 울컥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좋은 일 아니죠. 마치 생리 이틀째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양수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그게 다 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물처럼 왈칵 흐르는데 정말 피처럼 빨갛게 나오는 경우, 이럴 때는 119 불러서 오셔야 돼요. 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흔히 생각하는 맑은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물이 흐르는데 약간 핑크빛도 아니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주먹만한 핏덩어리가 밑으로 확 빠졌다. 이거는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생각해봐도 오버나이트 정말 패드 다 적시겠구나. 이 정도의 그런 출혈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119 타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특히 이제 남편분을 기다린다거나 보호자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산모는 먼저 병원으로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진통도 있죠. 진통이 굉장히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진통은 정말 특별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생리통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생리통하고 비슷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39주 이상에서 시작을 하고요. 예정일쯤 돼서 시작하는 분이 제일 많긴 합니다. 하다못해 예정일 전날 이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면서 내진을 하고 별일이 없었어요. 자궁문도 많이 안 열려 있고 뭐 부드럽긴 하지만 뭐 왠지 산모도 아직 진통이 안 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가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벌써 진통을 잘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39주 이상 예정일쯤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진통이고요. 진통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어떻게 제대로 생기는지 사실 아직까지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기의 머릿속에서 뭔가 호르몬의 신호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엄마한테 전달이 되면서 자궁이 수축을 한다, 뭐 이런 양을 이용한 어떤 진통 기전에 대한 모델이 있긴 한데 또 100%는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진통에 대한 기전을 아직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진통은 굉장히 아픕니다.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 진통이 맞나? 이 정도 강도가 맞나? 라고 생각이 되면 이거 가야 되나? 라고 고민이 되면 안 오셔도 돼요. 더 기다려야 되고요. 이건 진짜 내가 가야겠구나. 이거 이러다가 여기서 낳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출발하시면 시간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먹고 가야지, 내가 진통하면서 힘을 잘 써야지 라고 생각해서 뭔가 먹을 생각이 들면 그것도 아직 올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특히 병원에 오는 진통을 제가 이제 3분 간격일 때 병원에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이 진통이라고 느꼈을 때 시작하는 그 간격이 보통 7분에서 10분 정도 됐을 때 내가 이거 진통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3분 강도로 떨어지려면 시간이 적어도 6시간에서 뭐 5시간, 6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기다려서 진통과 진통 간격이 3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간격이 짧으면서 진통이 있을 땐 아무것도 못 해야 돼요. 정말 가다가 배 잡고 가만히 진통이 지나가길 기다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아픈 게 맞습니다. 또 진통이 참 재밌는 게 정확하게 아픈 시간과 쉬는 시간이 굉장히 달라요. 저는 항상 파도처럼 진통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픈 시간, 파도의 산일 때는 굉장히 아프고요. 파도가 지나간 휴식기에는 하나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픈 시간과 휴식 시간이 완전히 구분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휴식기가 없이 그냥 계속 아픈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7분에서 10분 막 이렇게 간격이 있다가 점점 떨어지면서 똑같이 아팠다 쉬었다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계속 아프다. 그거는 그냥 병원에 바로 오시는 게 맞고요. 중요한 거는 간격이 확실하게 있고, 쉬고 아프고 쉬고 아프고의 차이가 있을 때는 꼭
기다리셨다가 3분 간격까지 기다렸다가 오셔야지 괜히 일찍 오면 더 고생이 많습니다. 아기는 이제 진통할 때도 살아있으니까 안에서 잘 놀거든요. 그래서 계속 태동을 잘 느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배가 아플 때는 애가 움직이는 걸 잘 못 느끼지만 배가 아프지 않은 쉬는 시간, 휴식기에는 아기가 막 꼬물꼬물 움직이는 거를 대부분 또 잘 느낍니다. 모든 진통에서 산모가 태동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쵸, 몇 번 진통할 때마다 아기가 움직이는 거를 잘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진통처럼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진진통으로 넘어가는데, 가진통은 가짜 진통이니까 특징적으로 간격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길어요. 그리고 진통의 강도도 불규칙해요. 그래서 가진통은 말 그대로 불규칙하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세지거나 간격이 짧아지거나 이렇게 느낌에 뭔가 진행한다 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프고 한번 많이 아팠다고 해도 다시 또 그냥 아무 일 없이 계속 괜찮다가 또 한번 살짝 아프고 또 조금 아팠다가 또 계속 괜찮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진통의 크기도 일정하지가 않은 게 특징이라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진통인가 하고 내가 조금 기다리면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진진통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따박따박 맞춰서 간격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될 때부터 아, 이게 대충 간격이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산모들이 아, 이제 내가 진통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일 끝에 마지막까지의 진통은 보통 3분 정도의 간격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3분 간격 진통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집에서 출발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좋은 게 많으니까 진통 간격을 잴 수 있는 그런 어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아픈 시간부터 그 다음 아픈 시간까지 시간을 재면 됩니다. 이게 진통의 시작 전부터 시간을 재면 이게 좀 모호해가지고 잘 못 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제일 아프다고 생각될 때부터 그 다음에 가장 아플 때까지를 재시고요. 이 간격이 3분이 될 때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3분 간격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제일 아플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를 못하죠. 동작이 안 돼요. 그리고 물은 괜찮은데 다른 것들을 먹으면 토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간격이 점점 짧아져서 3분 간격이 되면 이제 그때 딱 병원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전혀 가진통이 없는데 정말 진진통이 오냐, 가진통 없이. 가진통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개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진통을 그냥 배가 조금 불편해요 라고 그냥 느끼는 분도 되게 많고요. 특히 이제 두 번째 엄마들, 둘째 이상 엄마들은 항상 배는 묻혔으니까 이번에도 묻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대로 진통이 확 바뀌면서 갑자기 5분, 3분 이런 간격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진통은 사람마다 그 크기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봐서 강도도 점점 세지고 간격도 정말 짧아진다. 5분 미만으로 짧아진다 라고 시작을 해야 이게 진통이 시작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최대한 진통이 시작이 되면 병원에서 빨리 올 생각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편한 환경에서 집에서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열려야지 제대로 진통이 시작이 되는 거라서 그 전까지는 사람마다 정말 차이가 큽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진통을 하고 왔다 이런 표현도 하시거든요. 분명히 본인은 불편하고 많이 아팠다는 거죠. 근데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또 자궁 입구가 많이 열리지 않았고 간격이 있다가 없다가 3분 간격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1시간 지나니까 10분 간격으로 늘어지고 아침에 많이 아팠는데 저녁에는 좋아지고 이런 거를 다 잠복기라고 합니다. 아직 제대로 진통이 시작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병원에 너무 빨리 오시고 산모가 많이 아프다고 하면 저희가 진통제 같은 거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또 진행이 되려던 자궁 입구도 그냥 닫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3분 간격이 될 때까지 집에서 편안하게 최대한 편한 환경에서 좀 쉬다가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병원에 빨리 오셔도 저희가 그렇게 해드릴 게 없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야 자궁 입구가 열리거든요. 집에서 최대한 진통을 견디고 병원에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저렇게 진통을 견디는 것이 아기가 골반 내에 자리를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한 편한 자세를 잡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정말 샤워를 하기도 하고 욕조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엎드려 있기도 하고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어쨌거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편한 자세를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해주는 게 골반이 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아기가 내려오면서 자궁의 형태가 변하고 골반이 확장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진통이 생기고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픈 골반과 근육들을 조금 더 이완시켜 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목이 마르면 얼마든지 물은 마셔도 돼요. 하지만 단단한 음식이나 뭔가 씹어먹는 음식들은 토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부드러운 음식, 되도록이면 물만 마시는 게 좋고요. 진통이 많이 올라가면 사실 거의 먹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 너무 빨리 오시게 되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어요.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고 자궁이 열릴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한데, 병원에 산모가 오래 계시면 계실수록 산모도 많이 지치고, 그리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아기가 골반의 자리를 잡는데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연구에서도 산모가 분만실에 오래 체류하면 할수록 수술률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집에서 진통을 하시고 병원에는 딱 아기를 낳는 순간에 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진통을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통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하나도 아프지 않고 출산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불가능하죠. 우리가 무통을 맞으려고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통은 아기가 이제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는 일종의 움직임이고요. 그런 걸 위해서 자궁은, 그 자궁 자체가 두 가지의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요. 자궁의 위쪽은, 자궁의 상부는 수축하면서 아기를 밑으로 내려보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궁의 아래쪽은 열리면서 아기가 나오는 길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자궁 자체가 두 가지의 다른 움직임을 가지기 때문에 진통은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통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진통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생리통하고 비슷한데 강도는 한 100만 배 정도 센다? 그런 아랫배가 싸늘하면서 약간 골반이 뻐근하게 아픈 느낌이 동반이 됐었고요.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느낌을 가지긴 하는데 굉장히 특별해요. 근데 진통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아픈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이 파도처럼 오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진통이 파도처럼 올 때, 파도가 밀려올 때, 아, 이제 아프겠구나. 나는 몸을 최대한 이완하고 기다리는 거고요. 진통이 제대로 올라갈 때 몸을 최대한 편하게 이완하면서 진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통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어차피 뭐 2분 30초 뒤에 또 올 거긴 하겠지만 2분 30초 동안은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쉬고 다음에 진통을 기다리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진통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밀려올 거예요. 근데 항상 지나가는 게 진통이니까 파도에 맞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파도를 타고 넘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병원에 오셔서 무통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진통이 정말 오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3분 간격의 진통이라고 해서 3분 내내 아픈 게 아니라 그 중에 굉장히 짧은 시간만이 아픕니다. 실제로 제대로 아픈 시간은 한 10초 정도 되고요. 길게 잡아도 30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30초는 진통이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초, 진짜 아픈 시간 여기는 보통 10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분 간격의 진통이라 할지라도 3분 내내 아픈 게 아니라 진짜로 아픈 시간은 10초, 그리고 막 그냥 어쨌든 아프다 하는 시간은 30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1시간 동안에 아프다고 해도
1시간에 20번의 진통이 있을 거고요. 그쵸? 3분 간격이니까 1시간에 20번 있겠죠. 그리고 한 번 아플 때 30초 아프니까 실제로 계산해 보면 1시간 동안에 10분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픈 시간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중에 단 10초라 그랬죠. 이거에 3분의 1만 아픕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1시간 동안 진통을 해도 정말 아픈 시간은 한 3분 정도? 1시간에 아픈 시간이 실제로는 3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진통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3분이 아픈 게 아니라 그 1시간 내내 아프다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진통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픈 시간에는 파도를 타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마음을 다시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3분이 되면 병원으로 출발하시고요. 낮에는 병원 진료실로 오십시오. 굳이 밑으로 분만장으로 바로 가실 필요 없이 낮에 주치의를 만나서 진료실에서 확인을 받으시고요. 진료가 끝난 시간에는 3층 분만실로 오시면 되는데, 분만실은 24시간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분만실로 바로 오셔서 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나 이거는 초산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둘째 이상의 경산모들은 언제? 10분 간격일 때 병원에 오셔야 돼요. 너무 늦으면 오자마자 그냥 출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너무 늦지 않게 오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오면 우리는 분만장을 보실 수 있고요. 분만장 영상은, 소개 영상은 이 영상 끝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만장에 도착했습니다. 진통이 와서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는 3대 굴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저 굉장히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단 내진을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얼마나 열렸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산모가 집에 갈 것인지 아니면 분만실에서 입시를 해서 출산을 준비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분만장 선생님들, 저희 분만장 간호사들은 굉장히 숙련된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뭐 흔히 얘기해서 쑤신다 이런 말 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잘 확인해 주실 거고요. 관장도 직장을 비워서 분만할 때는, 출산할 때는 아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뱃속에 있는 다른 것이 같이 나와요. 제가 둘째 출산할 때 관장을 안 하고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굴욕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산하면서 계속 죄송하다고 막 너무 죄송해요 막 그랬었는데, 이런 불편감이 없도록 하는 거니까 이런 관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제모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모는 그쵸, 어떤 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애기 나오는 부분만 조금 도와드리고요. 산모들이 요즘에 왁싱도 되게 많이 하고 오시거든요. 뭐 왁싱 하시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피부염 같은 거 많이 생겨서 오시니까 혹시 피부염 생기고 그러면 주치 선생님한테 말씀하시고요. 왁싱 한다고 진통이 확 일어나거나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진, 관장, 제모 이 세 가지는 우리가 3대 굴욕이 아니에요. 굴욕이 아니고 출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까 우리 분단제인 산모님들은 이런 말을 쓰지 않도록 합시다. 근데 병원에 와서 적절하게 열려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무통주사를 맞을 수가 있어요. 언제? 제대로 진통이 시작할 때. 전문 용어로 우리가 그것을 진통의 활성기라는 말을 씁니다. 절대 진통이 사라지지 않을 거고 이 사람은 앞으로 쭉 진행할 사람. 그래서 보통 우리가 4cm 정도 열리면, 자궁 입구 4cm 열리면 활성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통을 안 쓴 상태에서는 활성기가 이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면은 그때는 이제 출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통주사가 이 활성기를 좀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점심 때 무통 맞으면은 저녁 먹기 전에 출산이 되고요. 한 3, 4시쯤 무통 맞으면은 뭐 자기 전에 출산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무통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진행할 사람이니까 출산의 끝을 봐야 되고요. 무통 맞고 제대로 출산이 시작이 되는 거면 막 10시간, 12시간씩 하진 않고 대부분 8시간, 길어봤자 8시간, 보통 6시간 전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무통주사 굉장히 좋죠. 저는 굉장히 무통주사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무통 안 맞으면 정말 저는 하나님 손잡고 요단강 건넜을 거고요. 이제 사람마다 이제 무통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뭔가 의학적인 처치니까 애기한테 인위적인 뭔가 가는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애기가 힘들어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걱정도 하시고, 어쨌든 약물이 들어가는 건데 애기한테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는데 아기한테는 전혀 약물이 가지 않아요. 무통주사는 산모의 감각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아기와 상관이 없고요. 무통을 맞으면 수술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진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줍니다. 제일 나쁜 얘기는 산모가 진통을 겪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죠. 진통 겪어야 된다. 누가? 왜 아파야 됩니까? 너무 쉽습니다. 되도록이면 안 아프게 출산을 하는 게 더 큰 모성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무통을 안 맞고 일부러 내가 애기한테 더 많은 애착을 가지기 위해서 무통을 안 맞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출산하실수록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무통을 맞는 건 전혀 자연스러운 출산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무통을 맞지 않는 거는 마치 마취 없이 이를 뽑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무통을 못 맞는 상황에는 당연하지만 그냥 무통을 맞을 수 있으면 무통을 맞고 자연스럽게 출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무통 주사를 꽂는 위치와 디스크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출산 후에 요통이 심해지는 거는 임신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커져서 그런 거지 출산 과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무통을 선택해서 맞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병원 무통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무통은 저희 마취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24시간 연속 무통이 돼요. 그래서 지속주의법을 사용하거든요. 요거는 웬만한 병원에서 못하고 있죠. 뭐 비용 문제도 있고 사실 이 약제를 어떻게 섞느냐 이걸 어떻게 투여하느냐가 일종의 약간 비밀 레시피 같은 거라서 저희 맛집 과장님들이 한 2년 정도 준비하셔서 하신 거예요.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연속무통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 급할 때 일단 수술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통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정말 편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고요. 무통주사 자체가 자궁 입구를 많이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진행도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무통주사를 우리 산모님들한테 엄청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활성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빨리 열려요. 우리가 4cm 정도에서 진통이 활성기라고 얘기를 했고 10cm까지 열린다고 했을 때 1시간에 1cm 열리면 한 6시간 걸리겠죠? 실제로 무통을 맞고 제대로 진행을 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요. 한 3, 4시간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시간당 한 2cm 정도 열리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 자궁 입구가 점점 열리고 아주 얇아지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플 수가 있는데 무통으로 잘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자궁 입구가 7, 8cm 정도 열리기 시작하면 드디어 아기 머리가 골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쉽게 그림을 그리면 골반이 일종의 바구니처럼 생겼잖아요. 아기 머리가 동그라미 이렇게 위에 있다가 골반 안으로 들어올 때 이게 한 7, 8cm 정도 돼요. 그 전에는 한 3, 4cm 열려 있을 때는 아기가 완전히 위에 떠 있거든요. 한 7, 8cm까지 열리면 골반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럴 때 아기가 어디로 들어오는지가 되게 중요해서 아기가 정위치, 굉장히 골반을 통과하기 쉬운 위치로 들어와야 출산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아기 머리 위치는 어떻게 만드는가? 아기가 만들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산모가 할 수 있는 거는 골반을 좀 이완시켜주면 아무래도 진입이 조금 쉽긴 합니다. 아기가 제대로 들어와서 한 자궁 입구가 7, 8cm 정도 열리면은 대충 판가름은 납니다. 생각보다 덜 내려왔네.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잘 내려오고 있다. 잘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통을 맞으면 100% 우리가 성공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궁 입구 한 7, 8cm 정도 열려줘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예측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7, 8cm 정도 열려도 아기가 더 이상 골반 내 진입을 못하는 경우, 자궁 입구가 열리다 마는 경우, 그리고 어쨌든 열리고 내리고 이렇게 막 내려오고 열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는 다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보통 골반이 좀 딱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기 위치가 좀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보통은 아기 위치가 잘 안 맞으니까 아기가 제대로 못 내려오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건 산모님들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자궁에 못 들어간 아기예요. 여기 보이는
이 동그라미가 애기 눈이거든요. 요거 애기 눈이에요. 애기 눈인데 애기가 여기를 보고 있죠? 하늘 보고 있어요. 이 애기는 밑으로 못 내려오는 애기예요. 애기 머리 모양상 애기가 하늘을 보고 있으면 산모의 골반을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잘 진행이 안 돼가지고 초음파를 대봤더니 애기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모는 수술분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통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갑자기 안 되겠어요. 산모가 너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요. 또는 경련을 해요. 아기가 진통을 너무 힘들어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 열렸더라도 바로 수술분만으로 전환을 하게 되죠. 왜? 출산을 하는 거는 우리가 자연분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출산을 하는 거잖아요. 낳기만 하면 돼요. 낳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기도 엄마도 건강해야 되니까 때로는 아기가 너무 힘들어 한다거나 엄마가 갑자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아무리 좀 있으면 자연분만이 된다고 해도 그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술분만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 고생했는데 저희도 알죠. 저희도 수술을 하려면 또 수술장도 열어야 되고 마취과 선생님도 같이 오셔야 되고 옆에 계시지만 준비도 필요한데 얘기했지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낫는 게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술로 분만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제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우리는 자궁경부가 다 열려서 이제 준비를 하죠. 자궁도 다 열렸고 애기 머리가 막 보여요. 다 보이고 회음부가 말랑말랑해지면서 항문의 압박이 느껴져요. 이때 이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힘주기 같이 하자고 하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 이때 한 2시간 정도 걸리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기가 마지막에 그 골반 뼈를 통과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2시간 정도까지 기다리기는 해요. 또 무통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산모가 배 아픈 거 잘 몰라서 잘 못 미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부러 무통을 중단을 하고 약간의 진통을 유발시켜서 산모가 이제 힘을 주는 포인트를 알 수 있게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아기를 낳아야죠.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자연분만을 하게 됩니다. 아직 출산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출산하기 직전이고요. 지금까지는 진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강의는 과연 그러면 자연분만은 어떻게 하는가? 출산 그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또 다른 영상은 제왕절개 수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거니까 다음 영상도 이어서 같이 시청해 주세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여기는 저희 병원 분만실이고요.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딱 이런 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 간호사실이 있고 각쪽에 다 가족분만장이 이렇게 다 같이 나와 있죠. 지금은 분만장들 대부분 비어 있어서 안쪽의 모양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열심히 다 일하고 계시고 저희 분만장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김친희 과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과장님 저희 분만 LDR 빈 거 하나 볼게요. 네. 여기 이렇게 밖에서 보면 이렇게 안에 병실이 있어서 여기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같이 계실 수 있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침대는 이제 나중에 분만할 때 변신하는 변신 침대고요. 옆에 이제 보호자분이랑 같이 있을 수 있게 아주 넓진 않지만 그래도 분만하게 부족하지 않은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가족 분만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분만을 마치면 산모는 여기 계시고요. 아가야는 이쪽에 있는 이제 신생아실로 이동해서 그 안에서 보게 되는데 신생아실은 저희도 웬만하면은 이제 아기 낳고 확인할 거 아니면은 들어가진 않고 왜냐하면 아기들이 있으니까 항상 격리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생아실은 들어가진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 분만장을 볼 수 있습니다.